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5월 가기 전에는 과연 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좀 막연하잖아요. 그리고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돈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평범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케이스를 보고 나는 좀 더 독하게 계획을 짤 거야, 혹은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느슨하게 계획을 짤 거야, 이런 식으로 워홀을 준비하면서 돈에 있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중수입니다. 쪼렙 단계를 거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대부분의 워홀로들은 수입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약간 상향 평준이 될 거예요. 맥시멈 한 800불 정도. 저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일이 자리 잡으면서 한 주에 800불 정도를 벌게 됐는데, 이쯤 되면은 한 주에 한 300~400불 정도는 세이브가 되니까 비교적 생활이 좀 윤택해지죠. 죄송합니다. 이놈의 키즈 카페. 자, 세 번째 단계는 고수 단계죠. 거의 이제 워홀로의 드림이라고 말하는 주에 $1000 이상을 벌었을 텐데, 사실 이때부터는 쪼렙과 중수와는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. 돈을 엄청 버는데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돈은 진짜 잘 벌어요. 진짜 잘 모아지고. 보통 워홀러가 주 1000을 찍었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일하는 시간과 앞에서 일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, 그리고 일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, 이런 거를 다 포함했을 때 하루에 거의 일만 하고 집에서 잠만 자게 되는 생활일 거예요. 쪼렙 수준은 한 주에 600불 정도를 벌어요. 거의 최소한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여유는 없습니다. 나도 모르게 그 메인 브랜드, 뭐 예를 들어서 콜라면 코카콜라, 그런 거에는 이제 한번 들었다가 가격 보고 다시 내려놓고 홈브랜드 메뉴 쪽으로 갑니다. 울월스나 콜스, 이제 대형 마트에 홈브랜드 메뉴는 거의 절반 이하로 굉장히 다 싸거든요. 예를 들어서 콜라도 원래는 한 페트병에 $4, $3 정도 하는데 홈브랜드 콜라는 0.99달러? 그러니까 $1 채 안 돼요.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. 쪼렙된 전부 홈브랜드를 사게 되죠. 중수 정도 되면 이제 800불 정도를 벌기 때문에 350불에서 450불 정도 주에 여유가 있어요. 이제 그러면 홈브랜드에서 살짝 벗어나집니다. 마트 가서도 $1, $2도 안 되는 콜라를 들었다가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코카콜라 정도는 페트로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. 다만 아직 이 정도 수준도 캔콜라 단품으로 사는 거, 이거 생각보다 꽤 강심장이어야 됩니다. 캔콜라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 2,000원? 이 정도, 2,000원, 3,000원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거든요. 호주 참 재밌는 게 캔이나 조금 작은 크기의 콜라가 2리터 혹은 2점 몇 이렇게 대형 콜라보다 훨씬 더 비쌀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쯤 되면은 그래도 삶에 좀 여유가 생겨서 주중에 꾸준히 외식도 할 수 있고, 쉬는 날에 어디 놀러 가서 돈도 가끔 쓸 수 있고, 딱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워킹 홀리데이 라이프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일이 너무 힘들지도 않고 홀리데이 같은 시간도 내 돈을 쓰면서 보낼 수 있고. 9,000 정도 찍게 되는 고수 수준이 되면 이제 자신이 일하는 곳의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시집에서 일을 했었는데, 회나 이런 거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남은 스시들을 직원들이 다 가져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진짜 넘쳐납니다. 밥값이 안 들었어요. 저희 쉐어하우스에 이제 애들이 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워홀러가 됐을 때 정말 그러니까 최고의 합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일식집, 이탈리안 레스토랑, 그다음에 타이 음식점, 이렇게 각각의 레스토랑에 다니는 친구들이 음식들을 다 가져오고 서로 음식 교환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음식에 지출될 돈이 크게 들지 않게 됐고, 하우스키핑 하는 친구가 뭐 휴지랑 세제랑 다 가져와요. 그리고 공장에서 일한 친구가 있었는데, 햄 공장, 그다음에 무슨 중국 음식 수입하는 공장,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는데, 그게 다 모이니까 없는 게 없어요. 돈을 굳이 안 써도 자원이 넘쳐납니다.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주 1000이 되면 버는 돈도 많아지지만 고정 지출비가 오히려 줄어들어요. 식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진짜 주에 쓰는 돈이 뭐 한 200에서 300불 아래로 다 퉁칠 거예요. 뭐 그 외에 이제 자기가 즐길 거리, 유흥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이겠지만요.
첫 번째 쪼렙 단계는 주에 한 600불 수준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고정 지출비를 제하면 한 주당 200불 정도 모여지는 것 같아요. 한 달이 4주라고 봤을 때 한 달에 800불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중수일 때 한 주에 800불 정도 버는 수준일 때는 고정 지출비를 제하고 나서 한 주에 400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고, 이거 역시 4주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1600불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. 대망의 고수 단계에서는 주 1000 정도를 찍기 때문에, 혹은 주 1000 이상을 찍기 때문에 한 주에 700불 정도 혹은 700불 이상을 저축할 수 있고, 한 달에는 2800불 정도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 지내면서 총 번 거 그로스는 한 3만불 정도 됐던 것 같고, 투어도 하고 한국도 갔다 오고 중간중간 막 이벤트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지출되는 게 많았는데, 그래도 이제 호주에서 출국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호주 달러로 한 15,000불 정도 됐었습니다. 이게 엄청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엄청 적은 금액도 아닐 거예요. 왜냐면 일이 좀 잘 안 풀린 친구들은 사실상 돈을 모으기가 좀 어려웠고, 일이 잘 풀린 친구들은 사실 돈 모으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금방 벌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정도 번 게 한 그래도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. 보통의 워홀러들이 내가 진짜 워홀 가서 모든 게 너무 안 풀리고 막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제가 번 정도의 수준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참고로 시드니 혹은 멜버른, 브리즈번 이런 곳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좀 잘 돼 있잖아요. 그런 한인 커뮤니티에서 뵐 수 있는 한국 분들은 어떤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제가 못 뵀기 때문에 자세히. 그리고 제가 있었던 다윈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가 한국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인 분들이 많았어요. 마인드 자체가. 그래서 그분들에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진짜 꼬꼬마 쪼렙이었고요. 첫 번째 말했던 그 쪼렙 단계는 사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좀 누구나 거쳐야 되는 단계일 것 같고요. 내가 좀 소위 말해 정착하는 시기가 지나고 3, 4개월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도 돈에 있어서 쪼렙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큰 향상이 없다면 그거는 아마 진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그 시점이라면 제 생각엔 그 변화를 위해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. 승부수를 띄워서 안 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생활을 유지하기엔 젊은 그 시기가 좀 아깝죠. 제가 약간 평범한 수준의 보통의 워홀러의 예시였다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혹은 자극을 줄 만한 친구가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진짜 힘들다. 아까 제가 말한 고수 그 다음 단계죠. 고수가 아니고 초고수, 일머신, 진짜 밥 먹고 일만한 친구. 8개월 만에 5만 불 이상을 벌고 거의 4만 불 넘는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나온 그 친구 영상을 보면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자극을 받고,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잠재력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봐요. 기대해주세요.